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 멀쩡해요. 네, 자, 다리는 다 났고요. 네. 자, 프린트 있죠? 프린트 복수 문제, 이것 좀 같이 풀고 갑시다. 자, 프린트 볼게요. 나와라.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권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죠? 네, 여기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대지권이 딱 보이잖아요. 자, 대지권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요? 대지권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큰일 났다. 자, 대지권을 보면요. 이게 이제 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지분. 아, 대지권? 그럼 지분이구나.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1호를 사. 아파트 501호 건물만 사요. 딸린 지분이 따라와요. 딸린 지분이 따라오죠? 그 지분은 토지에 대한 지분이잖아요. 여기 같이 사는 거야. 아파트 501호만 사도 대지분이 따라온다. 그죠? 그러면 그 501호를 전세를 빌려. 그러면 건물 501호 부분만 빌려요? 거기 딸린 지분까지 빌려요? 예? 이 건물만이야. 지분은 못 빌려. 자, 빌릴 때 부동산의 일부는 빌려도 지분은 못 빌린다 그랬어요. 법적 성질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을 자 전세로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OX OX 오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X 할 뻔했어요. 지금 하지 못한다. X 망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험자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안 되지. X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뒤집어 봐요. 그럼 만약에 자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A가 자 B한테 팔아 소유권 이전해요. 그러면 자 501호 건물만 사는 거예요, 지분까지 사는 거예요? 지분. 이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샀죠. 네, 이걸 가지고 자 C가 전세를 빌린대. 자 또는 임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세나 임차로 빌린대. 그러면 건물만 빌려요, 지분까지 빌려요? 건물만. 지분 아니라고. 그죠? 요거 아니라고. 그래서 대지권이 붙어 있는 501호 전유분. 자, 요거를 소유권 이전할 때는 건물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할 땐 건물만 이전할 수는 없다. 같이 묶어 가야지. 근데 자, 전세나 임차로 빌릴 때는 건물만 빌릴 수 있다고 X. 오,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이 붙어 있는 전유분에 대해서 전세 등기할 때 그러면 건물만에 관한 전세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돼. 그럼 대지권에 대한 전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만 딱 떼는 거예요.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예, 이게 더 이상은 뭐 이해하고 뭐 자식할 게 없어. 그냥 딱 멘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다르게 안 내. 예, 딱 요 멘트야. 요 멘트. 그냥 딱 정해진 멘트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래, 안 되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내가 깊이 연구를 해야지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요대로 나옵니다. 예, 대지권에 대한 전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 낼 겁니다. 예, 아주 단골손님, 이거. 그 다음에 전세권의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자,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전세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이제 끝났으니까 돈 주죠. 나 나갈게. 이 전세권자 가진 채권의 이름. 전세금 반환 채권. 요 멘트가 나야 돼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만료 전이에요, 후에요? 만료 후. 만료 전에는 채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 전세가 끝나야 돈 달라고 하지. 전세가 살아있는데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뭐 어떻게 쫓겨나는 거지, 그죠? 예. 전세가 만료됐으니까 반환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채권이 만약에 3억이야. 3억 중에 1억어치 채권만 딴 친구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 자,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를 어떻게 해요? 일부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에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일부 양도액을 쓸까 안 쓸까? 써야죠. 뭐 3억 중에 1억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요것도 그냥 딱 정해진 멘트입니다. 예. 딱 정해진 그냥 규정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여러 명, 채무자가 여러 명 이럴 수 있죠. 그럼 등기관이 일할 때 자,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죠. 그럼 다 나눠서 얼마 쓸까? 퉁으로 한 번 쓸까? 한 번 쓰죠. 근데 이제 법에다가 퉁으로 좀 그렇잖아. 그래서 법에다가는 단일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단일 기록한다. 단일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기록이 아니라 단일 기록이다. 외워버리세요. 등기관들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세세하게 나눠 쓰지 않고 한 번에 쓴다.
됐죠? 이것도 의외로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차임은 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기로 했어요. 보증금만. 월세가 없어. 한 번에 퉁 쳐가지고 5억을 줬어. 그리고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를 썼어. 그죠? 그럼 이게 전세의 임차예요. 다시 자, 월세 없어. 한 번에 5억을 탁 주고 전세 계약서를 썼어. 그럼 전세의 임차예요. 예?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세 등기를 했냐 안 했냐를 봐야 돼. 자, 전세 등기까지 했으면 전세가 되는 거야. 자, 전세 등기 안 했으면 아무리 계약서에 전세를 썼어도 전세가 아닌 거지. 그 뭐예요? 임차.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는 전세라고 하지만 사실 법적 성질은 채권이 임차이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얘기해. 알 수 있죠? 자, 채권적 전세는 자, 사실은 법적 성질은 전세가 아니라 임차권이다. 그죠? 만약에 전세 등기를 해버렸으면 전세가 되는 거예요. 전세 등기를 안 했대. 그럼 임차래. 임차권으로 등기할 수가. 근데 임차권으로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차임이 있어 없어? 차임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럼 원래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차임이 없잖아. 그럼 뭘 써야 돼? 보증금 써야지. 자, 보증금 쓴단 말이에요. 되죠? 되게 특이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등기 예규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 해석상으로 무턱대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몇 번 한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전세를 왜 임차로 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현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돼 있으니까 이대로 알아두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이렇게 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차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은 지급할 내용을 하는 임대차 계약. 이게 사실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든 차임과 보증금을 적지 않는다. X죠. 그죠? 보증금을 써야지.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왔어요. 그죠? 최근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임차권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요거 어디 가서 신청해요?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죠. 자, 만료 전에 후에요. 만료 후에 가서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해준다? 자,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촉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명령 등기요, 신청 등기요? 자, 신탁이 아니라 촉탁 등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게 촉탁됐다라고 하면 자, 이때 이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탁 나와. 그럼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야? 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예전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딱 나와 있으면 그죠? 그럼 등기부 등본팀 이게 다 나올까요? 얼른 보증금 돌려주고 지워버렸대. 그럼 등기부 등본팀은 나와 안 나와? 자, 등기부 등본 뛸 때요. 현재 유효사항만 보는 게 있고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는 게 있다니까. 그럼 우리 등기부 등본 뛸 때 뭘로 봐야 되겠어? 말소사항 포함으로 봐야지. 이해되고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딱 떼어봤더니 옛날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써졌다가 지워졌던 흔적이 있어. 그럼 최소한 임대는 어떤 사람이요? 그렇다고 또 확 나쁘다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 그죠? 이럴 때는 잠깐 자금이 막혔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 사정이 잠깐 좋지 않았던 집주인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항상 또 한쪽에만 치우쳐 생각하면 안 돼. 그죠?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죠? 나중에 돌려줬으면 됐잖아. 그래도 그 다음 임차인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임대인들이 좋아해 싫어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된다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이 효력이 임대인한테 송달이 갔을 때부터 생겨. 임대인한테 송달이 가야 이 효력이 생겨가지고 등기 촉탁이 들어가. 그럼 임대인들이 송달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도망 다닌다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못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택 임차권은 그냥 등기부터 쳐. 이게 들었다니까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원래는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등기해놓고 바로 효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임대인을 위해서 바뀐 거, 임차인을 위해서 바뀐 거야. 임차인을 위해서 바뀐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이게 개정될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임차인 보호 때문에 막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개정 한 해 만에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되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법 규정으로 따라갈 때는 준용한 걸 준용해가지고 막 3번 정도 돌려가지고 해석이 어렵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등기 예규도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등기 예규가 못 따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등기 예규 바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해석을 해가지고 자 이제 교재에다 올리면서 조만간 등기 예규가 이렇게 개정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까먹어서 나도.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진짜 등기 예규가 바뀌었는데 제가 예측한 그대로 딱 바뀌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바뀌었네. 예, 이렇게 해서 뭐 큰 감동이 없네 지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5번에 써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예, 요거. 그러니까 송달하기 전에도 그죠? 예, 촉탁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3번 드렸습니다. 예. 자, 2번 들어갑니다. 합필 얘기하죠. 합필. 자, 갑지랑 을지랑 토지 두 개를 합필하는 거죠. 그러면 갑지를 을지에 붙인대요. 예, 그럼 갑이라는 토지에 갑이라는 1번 토지에 등기용지 어떻게 할까? 갑이라는 토지를 을이라는 토지에 갖다 붙인대. 그럼 갑 토지에 등기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할까? 불태워버려? 말소? 어떻게 해? 네, 자, 폐쇄합니다. 자, 뭐 한다고요? 폐쇄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을은 어떻게 할까? 저기서 이리 왔잖아. 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어쩔 줄 모르네? 에? 저 왔잖아. 그 합쳐졌잖아. 어떻게 해? 에? 변경 등기, 그죠? 변경. 정정은 보통 저 지적법에 쓰는 거고요. 등기법은 변경 등기. 합필하면 하나는 폐쇄, 하나는 변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고칠까? 등기 중에서 어디를 고쳐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를 고칠까? 표제부를 고쳐야지. 표제부 고치는 거. 합필하면 표제부 고치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뭐 합필하면 소유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예? 하필했어. 그럼 토지 소유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몇 분이 어떻게 알아? 나만 몰라? 자, 합병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기본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합병하면 다 내 땅이야. 그럼 갑부는 안 바뀌어. 알 수 있죠? 네, 그럼 뭐만 바뀌어? 표제부 바뀌어 있지. 그러면 합병했다 그러면 표제부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100% 주등기요. 그렇죠? 합병 등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는 변경하고. 근데 자, 을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을구에 지상권 있었대. 또 전세권 있었대. 또 승역지적권 있었대. 그럼 합병이 돼야 안 돼? 되죠. 얘네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합병하고 나서 일부에 남으면 되니까. 그죠? 얘네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합병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죠? 근데 이 외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자, 원래 신탁은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안 되는데 모든 토지에 동일한 신탁이래요. 그럼 합병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하나 더 있었죠? 모든 토지 동일한 저당권. 요 두 가지는 두 개 똑같이만 들어가 있으면 합병해 주겠다. 한쪽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한쪽에만 있어도 되는 거. 지상, 전세, 승역지역권 하나 더. 임차권. 자, 여기까지는 다 빌리는 거니까 일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외에는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가등기는 안 된다. 치는 거죠. 되게 단순한 거지만 꽤 자주 나옵니다. 합병 제한 요건에 대해서. 자, 외우세요. 일단 소유권은 허용됩니다. 둘 다 내 거기만 하면. 근데 소유권, 그 다음에 빌리는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역권.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외는 안 되지만 동일한 신탁, 동일한 저당은 특별히 해주겠다. 자, 이외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죠? 자, 만약에 이외 다른 게 걸려있다. 그럼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다른 걸로 낼 게 별로 없어요. 이외로 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내는 게 가등기, 가압류 뭐 이런 거 주로 집어넣어. 그럼 얘네들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역지적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 요역지적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런 정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3번 봅시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자, 표제부 표시라는 무조건 주등기 그랬죠? 그 다음에 당초 등기 절차에 착오나 유루 그랬어요. 뭔가 잘못 넣거나 빠뜨리고 넣은 거예요. 잘못 넣거나 빠뜨리고 넣었으면 이거는 이거 보고 원시적이네 라고 나와야 돼. 착오 유를 보면서 뭐라고요? 원시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틀렸네? 그죠? 원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체 관계의 일부에 불일치가 생긴 겁니다. 원시적이면 원경. 원시적이면 경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착오나 유루가, 자, 누가 잘못했니? 그랬더니 등기관이 잘못했대. 자, 착오나 유루가 있는데, 자, 착오나 빠진 부분인데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가 잘못했대. 그러면 신청 경정으로 받아요? 직권 경정으로 해요? 직권. 지가 잘못했잖아. 그럼 등기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등기관들이 칼같이 통지합니다. 미리 통지해서 네가 뭐 신청해 라고 해서 신청 정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등기관 지가 잘못했으니까 사전에 통지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하고 직권 정정하고 나중에 통지해줘요. 그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자,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이 있습니다. 직권 경정은 승낙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직권 경정도 승낙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권리 변경 나왔네요. 자, 권리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이제 외워야 돼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죠? 권리 변경은 부부주. 정말 많이 했어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죠? 권리 변경은 제3자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아니 부주래니까 부부주. 그죠? 미리 제가 다시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절대로 순서 안 바꿔요. 맨날 요 순서예요. 부주예요.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는데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제3자인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항상 이 순서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부주라고. 눈치가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그죠? 부주라고.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부주라니까. 제3자 없으면 부기등기. 있는데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있는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일단 순서를 그렇게 한다니까 맨날. 그러니까 부주를 외우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 처음 할 때는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도 맞추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봤거든. 못 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바꾸기로 했어. 순서를 그냥 부주로만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는데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는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이렇게 딱 틀을 잡아 놓으라고. 그리고 나야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보세요. 이해관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부기등기. 제3자 없으니까. 그죠? 존재하는데 승낙서를 첨부했대. 그럼 어떻게 해? 부기등기. 부부. 그죠? 네. 자, 옛날에 2억에서 3억 갔으면 옛날 2억은 자, 줄 거요 한 거요. 2억에서 3억 갔대. 옛날 2억은 줄 거한 거. 뭐라고? 다시 1번 전세가 3억이었대. 그죠? 자, 이게 자, 2억이었대. 2억에서 얼마로 갔다고? 3억으로 갔다고. 2억에서 3억으로 변경됐다고. 제3자 읍대.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제3자 없으면 부기등기. 이랬잖아요. 2억에서 3억 갔죠? 그러면 지금 2억이에요? 3억이에요? 3억이잖아. 그럼 2억은 놔둬 줄 거. 지금 3억이잖아. 옛날에 2억이었지? 그러면 놔둬요? 줄 거요? 줄 거야지. 근데 이제 법에다 줄 군다 좀 멋이 없잖아. 뭐라고? 말소 표시한다. 이제 어디 갔어? 말소 표시한다. 이거. 말소 표시한다 이거야. 그렇죠? 예, 줄 거서 예, 이렇게 3억을 박혔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있어. 자, 1번 전세가 2억인데 2번에 누가 저당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승낙을 안 해줬대. 승낙 안 해줬으면 주등기죠? 주등기. 그럼 몇 번 가야 돼? 3번. 얼마로 갔다고? 3억으로 갔다고.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2억에 줄을 거면 줄 그면 안 되지. 얘한테는 2억이니까. 됐죠? 자, 중간에 누가 있으면 줄 그면 안 되고, 아무도 없이 다 승낙받고 했으면 줄 거버리고. 이 소리예요. 그죠?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야, 됐어. 넘어가고요. 등기 명의인 표시. 이게 뭐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자, 명주번.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성명이 개명될 수가 있고요. 주소도 이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변경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보통 단독 신청을 한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주소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대신에 형태는 반드시 부기등기. 형태는 반드시 부기등기. 이거 100%예요. 이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 이건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무조건 부기등기로 하게 됐어요. 이건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그럼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세 개라니까. 변경 삼형제라고. 변경 삼형제. 시험 엄청나게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표제부는 표제부 변경 무조건 주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반드시 부기등기.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세 개라니까. 이거 외우는데 제가 볼 때 한 넉 달 걸리더라고. 빠르면 넉 달 이거 외우는데 넉 달 걸리더라고. 난 미쳐버리겠어 진짜. 나도 답답해요. 근데 예, 이해하기로 했어요.
뭐 일요일 날은 공법하지, 월요일 날은 뭐 개론하지, 뭐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할 거니까 외워보자고요. 자, 변경 삼형제죠. 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변경 3개 있어. 그죠? 시험을 맨날 나와, 맨날 나와. 미치겠어. 맨날 틀려. 그죠? 모의고사 맨날 나와, 맨날 틀려. 그냥 미치겠어.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맨날 가르치는데. 그죠? 좀 외우라고 이제 웬만하면. 아시겠죠? 예. 네. 나중에 또 그런다. 아, 이게 그거야? 미쳐버려, 어떨 때. 자, 4번 보세요. 저당권. 자, 저당 설정. 자, 저당 설정. 자, 저당 설정 등기는 갑구 을구. 을구. 자, 다시. 자,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갑구 을구. 뭐라고요? 을구.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을구. 자,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을구. 자, 저당은 무조건 을구. 자, 저당은 무조건 을구. 고집 부리지 말고. 자, 저당은 무조건 을구. 저당 갚고 그러면 진짜 창피한 소리야. 진짜. 저당을 갚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 어디 가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죠? 저당 무조건 을구. 그죠? 이거 왜 썼냐? 괜히 쓴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 괜히 쓴 거야. 헷갈리라고. 자, 저당권은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게 원칙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제 집에 저당을 잡으면, 네? 제 집에 여러분 저한테 돈 꺼주고 제 집에 저당을 잡으면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몇분 표정이 그래. 난 돈 꺼줄 생각이 없다. 자, 여러분 저한테 돈을 꺼주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자, 저당을 잡을까 안 잡을까요? 잡아야죠. 잡으면 여러분 저당 건자. 자, 저는 저당권 설정자. 제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송 제기해. 그래서 채권자임을 확인받고 그 저당 잡아놓은 거 어떻게 해? 실행해서 그죠? 뭐를 파는 거예요? 제 부동산에 그죠? 소유권을 경매로 파는 거예요? 전세권을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파는 거지. 저당은 결국 뭘 팔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 설정 그럼 뭘 잡은 거예요? 그 부동산 소유권 잡은 거야.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부동산에 전세권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그때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주게 돼 있어. 그죠? 아니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주게 돼 있어. 안 써주면 다 이거예요. 1번이요. 됐어요? 자, 저당 설정은 그러니까 자, 권리를 잡을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뭐 있어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딴 건 저당으로 못 잡아. 경매로 팔 수 있는 게 3개야 지금. 알 수 있죠? 딴 건 못 잡는다고. 암소리 안 하면 뭘 잡은 거예요? 소유권 잡은 거예요. 그죠? 너 부동산 소유권 날릴 거야? 돈 갚아 이거지. 그죠? 예, 근데 소유권 말고도요.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럼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은 갑구 을구. 을구라고. 저당 무조건 을구라고. 그죠? 자, 지상 전세 목적 저당 설정은 을구. 저당 무조건 을구라고. 그렇죠? 자, 근데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지상권, 전세권이 만약에 자 1번 전세였대. 그럼 거기에 대한 저당은 1-1이지.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럼 그 지상 전세 소유권이 아닌 거죠? 걔네들을 소유권이 아닌 애들을 저당 잡았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그렇죠? 자, 2가지 원칙을 지금 나란히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저당은 무조건 을구고요. 네,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이 될 수 있어. 그죠? 뭐를 목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왔어요? 예. 그래서 암소리 안 하면 자 1번이 원칙인 거예요. 암소리 1번 원칙인 거예요. 소유권 목적 저당 이게 원칙인 거예요. 저당 설정은 을구의 주등기 원칙인 거야. 근데 2번처럼 내려면 반드시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라고 써주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을구의 부기등기예요. 근데 얘네들을요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1번 저당이었는데요. 요걸 이전했어. 그럼 뭘로 가요? 예? 1-5 가지. 내가 부기등기 저당 설정인데 이전했어. 어떻게 할까? 1-1-1이지. 그죠? 그래서 둘 다 저당권이 이전되면 부기등기예요. 저당권 이전되면 무조건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저당권 이전은 반드시 부기등기라고. 자, 저당권 이전 항상 부기등기라고. 자, 저당권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전돼야 되니까 저당권 이전 무조건 부기등기. 그렇죠? 자, 저당 설정은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이전하면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그렇죠? 예, 주등기에 부기등기,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딱 된다니까. 예. 그래서 지금 1, 2, 3 요 3가지는 제가 제발 좀 읽으면서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지금.
저의 어떤 따뜻한 정성이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요? 알지 못하겠고 느끼기만 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4번의 포인트는 저당권 말소거든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의 당사자 문제를 물어본다면 자, 무조건 A, B, C, D 써야 돼요. A, B, C, D. 자, 저당권 말소 그러면 A, B, C, D. 자, A, B, C, D 쓰고 말소. 요거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저당 말소 당사자 그러면 바로 A, B, C 써놓고 말소. 이러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이때 A를 뭐라 그래요? 자, 저당권 설정자. 자, C를 뭐라 그래요? 제3 취득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D는 저당권의 양도인 양수인. 저당권 양수인. 자, 저당권 양도인은 팔고 빠진 거예요. 채권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양도하고 얘는 빠져나갔고 얘가 현재 채권자 저당권자가 된 거죠. 자, 원래 집주인은 A였고 저당을 설정해주고 집을 팔아버렸죠. 새로운 소유자는 C가 되는 거죠. 그럼 말소등기 권리자는 자, 말소등기 권리자는 자,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해야 돼. 말소등기 권리자. 말소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빠져나간 거죠. 예. 그러면 저당권 등기에 자 1번 B 저당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D한테 이전됐으니까 1-D 저당권 이전 이렇게 간다고.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그죠? 예. 그럼 지금 저당권자 누구예요? D죠. 그럼 B한테는 줄을 거한 거. 전 저당권자는 줄을 거야지. 말소 표시한다. 그죠? 예. 저당은 살아있지만 얘만 바꾼 거야, 사람을. 그죠? 예. 저당권이 이전됐다고. 자, 돈을 갚았어요. 돈을 누구한테 갚아요? D한테 갚겠지. 자, 갚으면서 뭐라 그래? 말소하자. 말소할 때 주등기 말소하자, 부기등기 말소하자. 뭘 말소하자? 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죠? 네. 자, 뭘 지워야 싹 지워져? 주등기를 지워야 싹 지워지지. 이게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렇게 된 거지. 종이 아프면 지만 아프다, 주인 안 아프지. 그래서 싹 지우려면 뭐부터 지어라? 주등기죠. 그 말소 신청서에 주등기 말소 신청을 넣는 거예요. 그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직권말소가 된다고. 그렇죠? 자, 이게 주종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자, 4번 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 그럼 A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은 거죠? 돈을 갚았어요. 채무가 변제됐어. 이렇게 있을 때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 의무자는 종전 소유자인 저당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된다. OX. X죠. 자, 말소 등기 권리자 그래야지. 권리자. 이거 또 또는 보고 덥석 물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권리자입니다. 말소니까. 5번 저당권이 이전되고 저당권을 말소한대요. 그러면 주등기인 저당 설정에 대해서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저당권 이전된 부기등기가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이게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 5번 보시죠.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자, 전부를 체크하세요. 전부 소멸할 때 말소를 합니다. 원시적 후발적 안 따져요. 다 지워야 될 때 말소합니다. 만약에 일부 잘못된 거면 지워버려요. 고쳤어요. 고쳐 쓰겠지. 고쳤어. 그럼 고쳐 쓴 거 뭐라 그래? 자, 후발적이면 변경, 원시적이면 경정, 일부일 때 이렇게 나눠 쓰는 거고, 전부일 때는 그냥 말소해 버리는 거지. 그죠? 네. 자,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하고 나서,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말소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저당을 말소하려면 2번을 써야 돼. 그럼 2번에다가 1번 말소를 써야 돼. 그게 말소예요. 그리고 1번 등기 어떻게 해? 줄 쭉 긋죠? 줄 쭉 끈다. 이 뭐예요? 말소 표시한다. 그죠? 주등기로 말소를 하고 그 해당 등기를 줄 끈다. 이게 말소 등기. 자,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말소나 말소 회복은 어떻게 해요? 각하사에 해당한다. 그죠? 말소나 회복에서 제3자 승낙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자, 승낙 없어도 각하되지 않는 게 있어요? 승낙 없어도 각하되지 않고 주등기 되는 거. 권리 변경 그래야죠. 권리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지금 5분도 안 됐어.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권리 변경은 부주. 제3자 승낙을 못 받더라도 각하되는 게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 권리 변경이라고요. 근데 말소나 회복은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라니까. 각하사에 해당한다. 완전 틀린 거죠? 네. 자, 4번. 여기 써놨습니다.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제3자가 있으나 자, 동의서나 재판등본이 없어. 그럼 승낙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승낙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등기로 한다. 이거 각하가 아니죠. 자, 요거는 각하입니다. 두 개 비교하시라고 나란히 써는 거예요. 다음 5번에 자발적 말소가 뭐입니다? 자발적 말소. 그럼 잘 지은 거예요? 잘못 지은 거예요? 예? 자발적이래. 적법, 불법. 적법. 자, 적법 말소예요. 적법하게 말소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복이 안 되지. 불법 말소를 회복하는 거예요. 적법 말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잘 지은 거 어떻게 살려? 예, 잘 못 지었을 때만 회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진도 또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가 봅시다. 교재. 자, 우리 교재 311페이지.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에 가등기 하고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하죠. 자, 지난주에 부기 등기 좀 봤었나요? 안 봤었나요? 안 봤어요? 네. 부기 등기 간단히 보고 가죠. 자, 부기 등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변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나왔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써 있잖아. 네, 부기 등기. 그죠? 그러면 자, 좀만 더 합시다. 표제부 표시 변경은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 그죠?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 등기. 그럼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권리 변경 있어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기 등기가 원칙이고, 자, 제3자가 있는데 승낙을 받으면 부기 등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주등기로 하니까 제외되는 거지. 그죠? 예. 이거 부부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로 오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해요. 그죠? 네, 저당권 이전, 자, 가등기 이전, 환매권 이전, 뭔지 모르지만 이전한데, 그럼 무조건 부기등기. 그럼 뒤집어요.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래, 소유권 이전 등기래, 그럼 무조건 주등기. 그죠? 자, 이전이 나왔을 때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를 이전하면 부기등기다. 됐죠?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래. 예를 들어서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한다.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예. 그다음에 자,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목적으로 권리질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붙여야 돼. 1번 저당권이면 권리질권은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지상권자가 자기 지상권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상권 1번이면 지역권은 1-1.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면 부기등기죠? 그럼 이전 못하게 처분 제한을 거는 것도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을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세트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한다. 이전 못하게 한다. 전부 다 부기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어때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죠? 거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 이렇게 돼요. 그죠? 부기등기. 그다음 환매 특약. 자, 언제나 부기등기죠? 이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랑 동시에 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2번이면 환매는 2-1이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부기등기. 권리 소멸의 약정 하고요. 자, 분할 금지 약정. 요 두 가지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권리 소멸의 약정과 공유 분할 금지 약정. 여기서 분명히 약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약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심하시게 모든 약정이 다 부기등기로면 안 돼요. 약정 중에 요 두 가지 약정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얘네들만 부기등기라고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다른 데 약정 나왔다고 무조건 부기등기로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약정을 주등기냐 부기등기를 물어보는 출제자들은요. 요거 두 개만 물어봐. 다른 약정 잘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게 약정은 다 부기등기 착각하는데
약정이 원래 부기등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약정은 그 등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따로 부기등기를 해라 라고 별도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을 출제를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소멸약정과 분할 금지 약정 중에서 제가 소멸약정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해놨어요. 여기다 해놨어요. 저 밑에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현무 나와있죠? 채권자 채무자. 전현무는 채권자 채권자. 아, 저당권자는 여기 있잖아. 저당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야, 다 저당권자래. 채무자 여기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채권자는 전현무. 그죠? 자,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전혀 주인공이지. 우린 주인공은 뭐라 그래요? 주인공은 뭐라 그래요? 자, 지금 외우세요. 제가 앞으로 등기에서 주인공 그러면 등기 명의. 등기 명의. 자, 그 등기의 주인공 등기 명의. 자,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왔을 때 얘기야. 그래야 주인공이 되지. 그죠? 여기서 주인공 누구예요? 전현무. 이 사람이 저당권의 등기 명의. 저당권의 등기 명의. 됐죠? 자, 등기 명의 주인공이니까 명주번 다 써. 명주번 다 써. 얘는 주인공 아니에요. 채무자니까 그 명주까지만 써. 명주. 자, 채무자는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쓰고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은 명주번을 다 쓰고 채무자는 명주까지만 쓴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근데 지금 돈을 꺼줬죠? 오상지 돈을 껐죠? 그러면서 얘들이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죽으면 안 갚아도 돼. 나 죽으면 저당 끝나기로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아니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 말고 씁시다. 그리고 약정서 쓴 거 가지고 등기소에 갖고 가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써줘 안 써줘? 자, 우리끼리 특약을 했죠? 특약 써갖고 가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써줘 안 써줘? 특약. 그치. 근거 있냐 그래야 돼. 이거 내가 써줘야 되냐? 법적 근거 있냐? 근데 이런 특약은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있다고. 법적 근거 있다고. 심지어 주등기, 부기등기. 지금 계속 부기등기만 했어 지금. 부기등기로 하라라고 근거가 다 있어 지금. 뭘 고민이야. 이 써있구만 다 부기등기라고. 이거 9번까지가 다 부기등기 지금. 예? 규정 그대로 해놓은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이거는 법적 근거도 있고 부기등기 해라 라고까지 법에 써있어. 그럼 등기할 수가 있다고.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들어왔자고. 권리 소멸의 약정. 그죠? 예. 이 사람 사망하면은 저당권 소멸한다. 그죠? 예. 그래서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등기를 써준 게 아니라고. 법적 근거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형태까지 규정해 준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약정이 부기등기하라고 하는 건 딱 두 개야. 그 두 개만 외우면 된다고. 다른 약정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잘못 내면 출제 오류거든. 근데 얘네들은 출제하면 법 규정 그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계속 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정 외우셔야 돼요. 권리 소멸 약정과 또 분할하지 말라라는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 같은 거예요. 분할 금지, 불분할 약정. 요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 심지어 형태까지 정해놨어. 부기등기로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딱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출제자들이요.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칙들에 의거하면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잖아. 그런 거 내기 싫어해요. 이 정도 원칙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모르니까 내도 된다고. 잘 안 내. 그러니까 외워야 알 수 있는 걸 낸다고. 그게 이 두 개라고. 외워야 알 수 있는 거. 이거 내는 거 이거 답으로.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외우면 너무한 거야 진짜. 그죠? 예. 원칙은 쉽게 내는 거고요. 요거 내면 외웠니 안 외웠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설프게 약정은 다 부기등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약정은 부기등기 아니야. 요 두 개가 부기등기라고. 그죠? 법에 요 두 개만 부기등기를 하라고 써 있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저기저기 막 나눠놨는데 그걸 또 가져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야 이게. 이 두 개 부기등기. 그래서 그거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거야 이게. 그죠? 이런 견본은 뭐 웬만한 뭐 출판사에 이런 거 있는 교재는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화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되게 흔하니까 되게 귀하지 않은 거지만 네.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부기등기로 하는 걸로 옳은 것은 뭐가 보여요? 분할 금지 보이잖아. 우리 답이야 그냥 다. 네. 다. 네. 우리 찾는 거 그냥 바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표제부, 분필 다 표제부, 소유권전 다 표제부니까 주등기잖아요. 분할 금지 딱 걸린 거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찍어야 되는 거는. 예. 소멸약정과 분할금지약정 이런 거. 예. 자, 이제 가등기 봅시다. 가등기. 자, 가등기. 예. 가등기 보시면 막 무시무시하죠. 예. 이게 20회 때도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0회서부터 표시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전서부터 계속 가등기가 출제되지 않은 애는 아주 특이한 애입니다. 한 10년에 한 해, 두 해 정도 빼놓고는 계속 출제가 되고, 심지어 한 해 두 문제씩도 나와요. 작년에 가등기가 두 문제 났어요. 그 정도로 가등기는 뭐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러면 예, 이제 견본 또 봅시다. 알아? 예. 네, 제가 요번에 저 유튜브에다가 영상 몇 개 올렸는데 보셨어요? 최근에 활발히 영상 올리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지금. 예, 높지 않아서 어저께 일요일 날 제가 마라톤 뛰었잖아요. 이거 이제 카메라 들고 뛰었단 말이에요. 60km. 그래가지고 찍은 걸 그날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편집을 해가지고 예,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좀 섭섭하고 있어요. 저 지금 한 3일 됐는데 월 한 이틀, 예, 이틀 밤 지났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영상마다 예, 이 돈이 벌리는 게 수익이 나와요. 1,300원 벌었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많이 좀 해줘. 좋아요, 구독 해가지고 그거 1,300원 좀. 예. 좀 많이 좀 해줘가지고 예, 10,000원짜리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이제 혼자 비빔밥 비벼 먹는 먹방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비빔밥 열무비빔밥 비벼 먹는 먹방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거 500원. 지금 수익률 500원 나왔습니다. 그건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네. 보다 보면 공부에 관련된 거 많이 올리니까 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가등기 볼 거예요. 가등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는 이정재고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현재 가등기. 가등기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지. 그죠? 당장 소유권 이전된 건 아니고, 자, 당장 뭐 했다? 예약을 했어, 예약. 예약만으로 내 거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럼 언제부터 내 거? 언제부터? 내 거 되는 거 언제예요? 그럼 예약하면서 계약금 줬을까? 안 줬을까? 계약금 줬을까? 10억짜리면 얼마 줬을까? 1억 줬을까? 이게 국룰이에요? 10억, 1억 주면 국룰이야? 그럼 1억 주고 나면 이제 내 거 돼, 안 돼? 안 돼? 1억이나 줬는데 내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 거요? 중도금 되면 내 거요? 언제부터 내 거 이거? 잔금 치면 내 거요? 언제부터 내 거요? 본등기 하면 내 거요? 본등기 언제 끝나는데? 몰라? 잔금 치면 본등기야? 그럼 언제부터 내 거요? 진짜 너무하네. 자, 예? 자,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테부터. 그게 나야지. 글쎄요, 이러면 어떻게 해. 자,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테부터. 본등기 접수한 날. 그걸 봐야 된다고. 됐죠? 되게 중요한,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해. 등기 배우는 게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건데. 자,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이래야지.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무슨 효력?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이 무슨 효력이요? 물권 변동을 해야지. 등기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 그게 발생한다고. 뭐 자꾸 다 아는 걸 말로 해.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걸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말로 할 수 있게 해야 돼. 법률 용어로. 그걸 하려고 배우는 건데. 자, 계약만 하면 내 거 안 되죠? 네. 가등기만 했다고 내 거 안 되죠? 네. 언제부터? 본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쫙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안 있어 보여 이 정도면? 있어 보인다 뭐 말 이렇게 하면 가등기만으로는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 조금 있을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내 거라든가 무슨 권리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든가 뭐 이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단순히 순위 잡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를 걸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야죠? 누가 가? 공동신청. 누구? 이정재, 정우성 그러지 말고 가등기 권리자. 애는 가등기 의무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 뭐가 나오냐? 이 사람 혼자 간대. 단독 신청. 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하려면 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 누구 승낙서? 의무자 승낙서 그래야죠. 여기서 막 이정재 승낙서 이러면 안 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왜? 승낙서로는 단독 신청 안 시켜줘요. 근데 가등기니까 해주는 거야. 됐죠? 네, 승낙서로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승낙서로는 절대 단독 신청이 안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 단독 신청이 되려면 이행 판결. 승낙서만으로 단독 신청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서만 이거 허용하는 거야. 됐죠? 네. 우리 상식으로는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 신청 될 것 같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판결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좀 웃기는 게 위임장 갖고 오면 또 된다? 위임장 갖고 오면 그건 승낙이 아니라 위임장이야. 그럼 그거는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간 거랑 마찬가지로 해줘요. 근데 승낙서로는 안 돼. 되게 형식적인 구분이에요. 근데 자, 시험에서는 되게 형식적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승낙서만으로는 단독 신청 돼 안 돼? 안 되지만 가등기니까 해주겠다고. 대신에 누구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이게 나야 돼. 근데 얘가 승낙서도 안 써주면 어떡해요? 승낙서 안 써준대 얘가. 어떻게 해? 판결 받는 거지. 판결 받으러 가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승소하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판결 받으러 가면 판사님이 야 가등기네? 뭐 이게 정식 판결이나 봐도 내가 간단히 써줄게. 라고 써준다. 그럼 뭐라 그럴까? 판결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써줄게. 너 혼자 가. 써주는 거 그거 뭐라 그럴까? 뭐라고? 선물이라고? 선물? 뭐라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풀었으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촉탁의 명령이요. 촉탁의 명령이요. 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났어. 촉탁의 명령이요. 예? 뭐라고? 네, 자, 단독 신청이라고. 제발 좀 그 속지지 말라고. 단독 신청이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요? 단독 신청이라고. 촉탁으로 들어가면 각하. 잘못된 거라고. 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요? 단독 신청. 제발 좀 외우라고 이거는. 시험에 엄청 나와 이거. 엄청 나와. 그죠? 또 쓴다. 난리 났다. 어디다 쓸까? 난 진짜 너무 걱정돼. 그죠? 큰일이야 진짜. 어디다 쓴지 진짜 정말 너무해. 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 314페이지네요. 314페이지. 314 페이지. 자, 여기 단독 신청 써 있어요. 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해?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자, 뭐가 필요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들고 와야 돼.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어디 가서 받아요? 법원 가서 받는 거죠. 나 사는 동네 법원이에요? 부동산 있는 동네 법원이요? 부동산 있는 동네. 이걸 나 사는 동네 가면 틀린 거예요.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됐죠?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 법원에 가서 자, 하게 돼 있고요. 이때 법원에서 이거를 촉탁했다.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이건 절대로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다. 써 있죠? 단독 신청입니다. 자, 됐고요. 예, 가등기 받고요. 어디 갔니? 예. 자, 이 법원 가서 하는데요. 예. 자, 여기 봅시다. 가등기 효력 보이시죠? 바로 밑에 가등기 효력. 가등기만으로는 물권 변동 효력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대항력, 추정력 이런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요것도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구권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X 없단 말이에요. 추정력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럼 이제 공동으로 하던 단독으로 하던 가등기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있다. 자, 누가 들어왔죠? 김태평. 자, 근데 얘가 소유권이 들어오긴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주등기니까 2번 가등기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3번 소유권 들어올 때 가등기 보고 들어왔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절대 몰랐다고 말을 못합니다. 등기부등본 띄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들어가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저 알고 왜 들어왔을까? 내 거 되긴 했어요? 합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언제 기준이에요?
접수해. 맞췄으면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내 거야. 근데 이거 가등기 알고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까? 글쎄요, 혹시나. 예. 자, 이런 경우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랄까, 형 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말소될 거야. 가등기 말소하면 난 완벽한 소유자가 될 수가 있죠니까. 합의됐어. 그럼 나간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등기 말소. 뭐 얼마를 줘줬는지 모르겠고 나간대. 그럼 가등기 말소. 이 가등기 말소도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단독 신청이 나와. 자, 누가 나간대? 정성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의인 주인공 가등기 명의 요등기 주인공이잖아. 그죠? 가등기 말소하는데 뭔 권리자요. 자, 말소의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의 의무자지 얘가. 그죠? 그럼 너무 길잖아요. 가등기 말소 등기 의무자 길잖아. 그 뭐라 그래요? 가등기 명의인 그래.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 되게 쉽죠? 예. 그럼 약속했으니까 지가 단독 말소하면 돼요. 근데 얘가 자 바쁘대. 슬슬 시간을 끌어. 그럼 누가 제일 답답해? 이게 답답하지.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라 그래요. 이해관계인. 그죠? 가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죠? 이 사람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 사람도 요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대신에 그냥 가면 안 믿으니까 뭘 갖고 가야 되겠어? 누구 승낙서? 가등기 명의 승낙서. 이게 나야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걔! 이러면 안 돼. 얘 뭐라고요? 가등기 명의. 이 사람 승낙만 있으면 누구?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얘도 바쁘대. 그럼 누가 남았어? 얘 남았네. 얘. 얘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 명인의 승낙서. 그러면 가등기 단독 말소는요 너무너무 쉬워. 셋 다 돼. 근데 문제는 얘네들 이름을 모르는 거지. 자, 이 사람 이름은 가등기 명인. 얘는 가등기 의무자. 얘는 이해관계인. 요 세 사람 다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시험에 엄청 나와요. 세 사람 이름을 몰라서 못 맞춰 이게. 그죠? 이 사람 이름은 가등기 명인. 여기는 이해관계인. 가등기 의무자. 셋 다 가등기 단독 말소 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제 책 봅니다. 책. 자, 교재 볼 거예요. 자, 우리 뒤로 돌아가시면 들어갑니다. 어디 갔니? 네, 마지막 페이지에. 자, 319페이지. 319페이지부터 319. 319페이지에 가등기 말소 써있죠? 찾았어요. 가등기 말소. 공동신청이 원칙이겠지. 이거 시험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 세 사람 나왔어요. 가등기 명의, 또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인자. 세 사람 외우면 돼. 이 셋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대신에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요? 승낙. 자, 누구 승낙이에요? 가등기 명의 승낙이지. 아까는 의무자 승낙이었죠? 가등기 처음 할 때. 근데 지금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의 승낙이에요. 다른 승낙이에요. 승낙자가 달라 지금. 가등기 말소할 때는 명인의 승낙만 받으면 얘네들도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예. 심지어 제3자가 승낙을 받아 이 멘트를 빼버리고 이해관계인이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내버리면 승낙이 필요한데 이건 당연히 전제한 거예요. 그렇게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쓰려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랬잖아요. 이해관이 있잖아. 그럼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등기 예규 규정이에요. 이게. 그죠? 심지어 승낙서를 첨부했다는 말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그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앞에 오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우성이 안 나간대. 나가기는커녕 내가 본등기를 치겠대. 본등기 지금 몇 번 들어와요?
자, 2-1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자, 가등기를 걸었죠? 시간 순서상으로는 4번 들어올 차례란 말이에요. 근데 4번 들어오겠어? 2번 열고 들어오겠어? 2번 열고 들어온다고. 2번 열고 들어온다고. 그럼 본등기를 치면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X. 가등기 순위를 사용한다. O. 이렇게 된 거야. 가등기 순위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틈이 없지. 틈을 벌려. 틈을 쫙 벌리고 얘를 쫙 밀어낸다니까. 쫙 밀어내면서 쫙 말소시켜버려요. 그죠? 예, 되게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난 너무 신기한데 이게. 그죠? 이게 전산 등기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옛날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요. 애초에 가등기를 할 때 미리 여백을 두고 시작했어. 나중에 본등기 여백을 둔다.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가등기를 할 때는 본등기할 여백을 미리 마련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 근데 전산 등기로 넘어가면서 그 규정이 빠졌어요. 빠지고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요 규정만 딱 집어넣고 퉁친 거야. 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근데 언제부터 낼 거예요? 언제? 예. 본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대. 그죠? 자, 물건 변동은 가등기시로 소급한다고 X죠. 물건 변동은 본등기시. 자,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그러나 물건 변동은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게 되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꼈던 애들 어떻게? 요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낀 애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그 사이에 낀 애들 어떻게? 자, 말소 무슨 말소? 직권말소. 됐죠? 근데 낀 애들 좀 그렇잖아. 낀 애들. 가등기 본등기 사이 낀 애들. 이걸 낀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침해하는. 자, 이 사람의 본등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 권리죠? 얘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로 해서 3번 말소 쓰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3번에 줄을 쫙 걷단 말이에요. 그거 왜 지웠는지 써야지. 왜 지워놨어? 가등기 본등기 때문에 지웠다. 라고 쓰는 거예요. 취지를. 그럼 그 날짜가 언제예요? 3월 20일이지. 그죠? 그 3월 20일 여기. 요 날짜를 쓰면서 접수일자를 안 써요. 접수된 게 없거든, 말소는. 그러니까 이건 직권말소란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직권말소로 얘가 이제 날아간 겁니다. 그럼 등기를 딱 보면 현재 누구 거? 정우성 거. 이렇게 읽어내고 얘는 중간에 들어와서 말소당했구나. 그럼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또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는 서장훈. 자, 가등기권자는 유재석.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를 걸어서 예약을 걸어서 순위를 잡아놨는데요. 계약금 얼마 걸어? 계약금 10억짜리 얼마 걸었어요? 1억 걸었어. 1억 걸어놓고 가등기 걸어놨죠? 근데 얘가 9억을 못 구했어. 잔금을 못 치르게 됐어. 그럼 내 거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집이 30억이 됐어. 어떡할 거예요? 또 대출 받으러 다닌다. 대출 받으러. 지금 빵 터져야 되는데. 자, 지금 1억 걸어놓고 9억이 없어서 본등기를 못 치는데 집값이 얼마 됐어? 30억이 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 없어. 대출을 못 받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등기를 팔 수 있어요? 가등기가 이전이 돼? 가등기만으로는 자 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전이 돼?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전이 돼요? 가등기 이전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인정되는 게 없는데 이전은 된다. 그거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판례가 이 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 판결문에다가 희한한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진짜 어이없죠 진짜. 이게 뭐야? 그랬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결론이 뭔데? 이전이 된다. 막 말을 그렇다 쓴 거예요.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뭐 아무런 뭐 처분 제한이나 물권 변동 효력이 이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그 결론이 뭐냐? 등기 기록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익이 있다. 뭐 해주자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판정에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등기관들이 뭐 해드릴게 뭐 법원에서 그러는데 뭐 해야지 뭐 일규 만들고 뭐 이전 등기 해준 거지 뭐. 그럼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넘어가요? 아직 소유권이 아니지.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이걸 사면 순위를 사는 거니까 3번 들어와요? 2-1 들어와요? 2-1 들어오지. 가등기도 이전된다고. 됐죠? 네, 가등기 이전됩니다. 자, 누가 샀어? 김구라가. 가등기도 매매해요.
가등기를 매매했어. 그래서 그 가등기를 이전했단 말이지. 그럼 이다실로 들어왔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팔고 빠졌고요. 자, 본등기 누가 해? 본등기 누가 해? 김구라 가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잔금 치르면서 누구한테? 서장훈한테. 내가 본등기다.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기권자가 돼야 돼. 가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한테 본등기를 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제 본등기 의무자에서, 자, 아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정우성이 만약에 본등기를 친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 지금 소유자는 김태평이죠? 근데 본등기 누구랑 해야 돼? 이정재랑 해야 돼. 이것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본등기 의무자는 지금 소유자다, 그때 그 사람이다. 그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소유자는 내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말소 당하래요. 말소 당한 애를 내가 왜 상대해?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마.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랑 약속한 사람한테 가서 약속 지켜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권 말소입니다. 후순위죠, 후순위. 그렇죠? 근데 본등기 권리자는, 자, 본등기 권리자는 그때 그 사람이요, 지금 가등기권자예요. 지금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이 사람 찾아가서 본등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등기가 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구라. 김구라가, 자, 여기로 본등기 치고 들어와요. 가등기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이때 물권 변동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유재석이 가등기를 누구한테 넘긴다고? 김구라한테. 자, 넘기려고 하니까, 자, 갑자기 박명수가 나타났어요. 잠깐. 너 가등기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그 가등기가 왜 김구라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또 딴소리를 내. 어떻게 해요? 소송해. 가등기를 가지고 이전해달라고 소송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소송하는데 잽싸게 넘겨보면 안 되잖아. 그 뭘 걸어? 가처분을 걸 수 있어. 가등기가 이전이 되니까 뭘 걸 수 있다? 가처분을 걸 수 있다. 이전이 된다는 건 가처분도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가등기도 가처분을 걸 수가 있어. 그죠? 그럼 그 가처분권자 박명수는 서장훈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지. 누구랑 상관 있어요? 유재석이랑 상관 있는 거지. 그럼 그 가처분은 여기다가 3번으로 들어올까? 2-1로 들어올까? 2-1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자, 서장훈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왜 이래? 자, 서장훈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가처분을 걸겠다 그러면 3번이 들어와요. 3번 들어오면 그때는 얘가 본등기 좀 죽어. 그러니까 3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그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처분을 잡았다. 그럼 3번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본등기 치면 어떻게 돼? 말소되지. 그럼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 가등기가 다른 가등기도 많았대. 그럼 어떻게? 그 가등기 그래야지, 그 가등기.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그 가등기 좀 멋이 없잖아. 뭐라 그래요? 당해 가등기 또는 해당 가등기를 쓰는 거예요. 당해 가등기 또는 해당 가등기.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 또는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3번이에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그럼 몇 번 들어와? 3번. 의미가 없어. 본등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 뭘 잡아야 돼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잡아야 돼. 그죠? 쉽게 말하면 그 가등기라고. 가등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 가등기를 가처분을 걸면, 자, 2-1로 들어왔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전 못하게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 자, 이따 가처분 누가 잡았어, 지금? 박명수가 잡았죠. 알 수 있죠? 네. 그럼 얘가 만약에 본등기를 쳐버렸대.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돼요? 2번 들어오죠? 그럼 얘를 지울까 못 지울까? 2번으로 본등기 치면 2-1을 지울까 못 지울까? 만약에 얘가 3번이면 지워지죠? 확실히 지워지지. 근데 2-1이잖아. 그럼 2번 가등기가 본등기를 쳐버리면 얘를 말소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 거예요. 3번이 아니니까 못 지운다고. 얘는 2-1이라고. 그러니까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록될 수가 있는데 얘들은 2-1이니까 부기등기니까 얘가 한만 본등기를 쳐도 말소 당해 안 당해? 안 당한다 이거지. 안 당한다. 됐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시험에 안 나와. 고민하지 마세요. 솔직히 되게 복잡해져 이제. 그때서부터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가 나오냐?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나온다고. 계속 답이야 그냥. 당해 가등기는 말소 대상 아니다. 계속 나오는 거야 답.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 문제 나왔다. 그거 나왔나부터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 틀리면 너무한 거야 진짜. 그렇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예, 당해 가등기,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가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건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가등기가 이전돼요? 가등기 이전돼? 이전돼요. 이전 못하게 걸 수 있어? 걸 수 있어.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근데 이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이걸 냅니다. 본등기를 금지할 수 있어, 없어? 본등기 금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 본등기 금지 가점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 걸렸는데 어떻게 본등기를 막아? 그죠? 근데 가등기를 넘기지 말라고는 가처분을 걸 수 있다고. 이게 비교됐죠, 지금? 네, 됐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책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 돌아갑니다. 교재. 걱정 마요. 책에 다 더 이쁘게 잘 써놨어. 네, 걱정 마시고.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가등기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예. 가등기에 대해서 뭐 이거저거 써놨는데요. 일단 가등기는 원래 본등기되는 모든 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소유권 가등기만 얘기했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가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되면 임차권 가등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청, 채청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채청은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청은 가등기할 수가 없어. 자,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교하셔야 돼요. 됐죠? 네. 시간이 11시 넘었네. 네, 좀 쉬었다 해요. 쉬었다.